시어머니 되실 분이 대중교통으로 오셨어요? 물처럼 흘러야 할 대화는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녀는 웃으며 물었지만 말끝에 숨겨진 건 비웃음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컵을 내려놨다. 어머니, 저희 집안이랑은 좀 결이 안 맞는 것 같네요. 그녀가 입꼬리를 올렸고 그 순간 누군가는 결심을 내렸다. 자비는 없었다. 이유도 따로 필요하지 않았다. 이사회에선 투자 철회, 은행에선 대출 회수. 그리고 48시간 뒤 한 기업의 현금 흐름은 완전히 끊겼다. 그날 밤 누군가는 커피를 마셨고 누군가는 회생 신청서를 썼다.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한유진이 거울 앞에서 샤넬 목걸이를 목에 걸며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말이야, 아주 특별한 날이야. 더 예쁘게 차려입어야지. 유진이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운전기사가 고개를 숙이며 반겼습니다. 유진 아가씨, 준비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빨리 가요. 늦으면 안 되잖아요. 유진이 콧노래를 부르며 차에 올랐습니다. 롯데호텔 최고층 레스토랑에 도착한 유진은 도연과 함께 앉아 정혜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곧 오실 거야. 도연이 시계를 한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 드디어 뵙게 되는구나. 우리 시어머니 될 분이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해. 유진은 손가락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를 빛에 비춰보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레스토랑 입구 쪽이 술렁이는 듯 하더니 평범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혜는 낡아 보이는 핸드백에 검소한 블라우스, 까만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기 어머니 오신다. 도연이 화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진도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힐끗 정혜를 훑어봤습니다. 어머, 저렇게 입고 오셨다고? 유진이 속으로 고개를 갸웃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혜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자 유진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한유진이라고 해요.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그래, 반가워, 유진 양. 나는 민정혜라고 해. 이렇게 만나서 참 좋아. 정혜는 차분하게 말하며 유진의 화려한 옷차림을 살폈습니다. 잠시 후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유진이 제일 비싼 코스를 곧장 골랐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정말 제가 모시는 날이니까요. 이 코스요, 한 사람에 무려 30만 원이에요. 아주 끝내줘요. 유진이 반짝이는 시계를 테이블에 일부러 올려놓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혜는 메뉴를 보고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심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비싼 건 좀 부담스럽지 않니? 어머님, 그런 걱정은 정말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집 형편은 아주 넉넉하거든요. 유진이 방긋 웃었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이 불편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그냥 적당한 걸로 해도 되잖아. 괜찮아, 도연아. 오늘 같은 날은 제대로 해야지.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유진은 도연의 말을 끊고 손짓으로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첫 번째 요리가 나왔습니다. 정혜는 익숙지 않은 포크를 들고 어찌할 바를 몰라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유진은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역시나 이런 데는 처음 오셨나 보네. 포크 하나 제대로 못 잡으시다니. 유진이 입꼬리를 올리며 일부러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서양 요리는 처음이세요? 응, 그래. 이런 건 처음이야. 정혜가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유진이 넉살 좋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이런 곳에 오시게 되실 거예요.
저희 집은 워낙 이런 자리가 많거든요. 유진은 뒤이어 교만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어머님도 우리 가문에 맞춰서 좀 배우셔야 할 것 같아요. 음식도 그렇고 예절도 그렇고요. 그 말을 들은 정혜가 잠시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게,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정혜는 차분히 받아들였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여자 참 건방지네. 어머니들 분 앞에서 저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손님들이 유진의 태도를 보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유진은 그런 속삭임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다들 내 옷과 가방을 보나 봐. 역시 명품은 다르지. 스스로 만족하며 미소를 지은 유진은 주변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점점 굳어지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정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유진의 태도를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유진이 더욱 대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H그룹 회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결혼하시면 어머님도 아주 좋은 대우 받으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유진은 마치 큰 은혜를 베푸는 듯한 표정으로 웃어 보였습니다. 정혜는 유진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참 고마운 말이구나. 짧은 한마디였지만 속을 알 수 없는 차분한 말투였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뒤 자리를 떠나며 정혜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즐거웠어, 유진 양. 잘 부탁한다. 네, 어머님도 조심히 가세요. 유진은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혜가 떠난 뒤 유진은 곧장 도연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도연아, 어머니, 너무 소박하시더라. 솔직히 좀 세련되시면 좋겠는데. 도연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원래 그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진 않으셔. 도연의 얼굴에는 실망과 불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유진은 벌써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수군거렸습니다. 상견례 끝났어. 근데 말이야, 시어머니 될 분이 완전 촌스러워. 어쩜 옷도 저렇게 입고 오셨는지. 거의 시골에서 올라온 아줌마 같더라니까. 유진은 콧소리 섞어 웃어댔고 친구와 한참을 키득거렸습니다. 한편 정혜는 자신만의 차 안에서 조용히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한유진이라는 여자와 그 집안, H그룹에 관한 모든 자료를 모아 약점도 다 찾아봐. 정혜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네, 사장님. 언제까지 준비하면 될까요? 내일까지. 정혜가 단호하게 말하자 비서는 곧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서재에 앉아 오랜 세월 쌓아온 인맥 리스트를 펼쳤습니다. 국회의원 15명, 대기업 회장 8명, 금융계 인사 20명, 수십 년간 다져온 인물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혜는 입꼬리를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지. 상견례로부터 일주일 후 정혜는 서울 중구의 고급 사교클럽 귀빈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재계 핵심 인물 5명이 그녀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정혜야, 오늘 급히 부른 이유가 뭐야? 국회 재정위원장 박승호가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정혜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H그룹에 대한 투자를 재검토해 봤으면 해서. H그룹? 갑자기 왜? 대한투자은행 회장 이동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 앞으로 그 회사와는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정혜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박승호가 정혜의 표정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하는 말이니 이유가 있겠지. 고마워. 다들 신중하게 판단해줘. 정혜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H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회장이 급하게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급하게 회의를 소집했어? 한 회장이 상무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재무 담당 상무 김영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송파 개발 프로젝트에서 주요 투자사 3곳이 동시에 철수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왜? 한 회장이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사 정책이 바뀌었다고만. 김영식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영업 담당 상무 박철수가 추가로 보고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다른 투자사들도 연락이 안 됩니다. 뭔가 이상해요. 한 회장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겨냥한 거 아냐? 이튿날 아침 유진이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아, 회사에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무슨 일이에요, 아빠? 투자사들이 갑자기 철수한다고 해서. 원인을 모르겠어. 한 회장의 목소리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유진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대답했습니다. 일시적인 거 아닐까요? 곧 해결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유진이 전화를 끊고 도연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연아, 우리 아버지가 회사 일로 걱정하시네. 혹시 내가 아는 것 있어? 무슨 일인데? 투자사들이 갑자기 철수한다고 해. 도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와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무슨 뜻이야? 아니야, 그냥.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같은 시각 정혜는 비서와 함께 작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H그룹 협력업체 리스트는 준비됐나? 네, 사장님. 총 25곳입니다. 건설자재 업체부터 연락해. 우리와 관련된 곳들에게 H그룹과의 거래 중단을 권유해. 정혜가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2주 후 H그룹 현장 사무소에서 현장 소장 이종만이 한 회장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자재 공급업체들이 일제히 계약 해지 통보를 해왔어요. 시멘트, 철근, 전부요. 이종만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계약서도 다 쓰고 보증금도 냈는데. 한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하청업체들도 발을 빼고 있어요. 내일부터 현장 작업이 완전히 중단될 것 같습니다. 이런 미친. 한 회장이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유진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은 거예요? 모르겠다, 유진아. 뭔가 이상해.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날 수는 없어. 한 회장이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저녁 도연이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혹시 H그룹 일에 개입하신 건 아니죠? 정혜가 차를 따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여자가 우리 가족에게 한 일을 생각해봐. 어머니, 도연아, 어떤 일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야. 정혜가 찻잔을 입에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도연이 어머니의 차가운 표정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이런 일까지.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제 알았겠지? 다음 날 아침 경제신문 일면에 H그룹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H그룹 연쇄 투자 철수로 유동성 위기 직면.
유진이 신문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위기가 시작된 지 2달 후 H그룹 본사에는 법정관리 공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 회장이 빈 사무실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안하다, 유진아. 아빠가 무능해서. 한 회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집행관이 들어와 냉정하게 통보했습니다. 한 회장님, 개인 연대보증 채무 15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모든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갑니다. 유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집도요? 네, 강남 본댁과 별장 모두 포함입니다. 그날 밤 유진 가족은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평생 써온 명품들이 모두 압류되어 경매장으로 실려나갔습니다. 유진아, 이제 어떻게 살지? 유진의 어머니 김미숙이 원룸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요. 유진이 어머니를 달래며 말했지만 자신도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유진이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나야. 만날 수 있어? 유진아. 도연의 목소리가 침울했습니다. 제발, 나 정말 힘들어. 도와줘. 유진이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도연이 유진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유진아, 어머니가 당신 때문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 무슨 뜻이야? 설마 정의 어머니가... 유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생각보다 대단한 분이야. 당신이 그분에게 한 모욕을... 도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아, 그럼 우리... 미안해, 유진아. 이제 끝이야. 도연이 약혼 반지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이 반지를 바라보며 절규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어쩔 수 없어. 어머니를 거스를 수 없어.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정말 미안해. 행복해. 사흘 후 유진이 길을 걷다가 우연히 대형 장례식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들어가 본 유진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정혜가 최고 귀빈석에 앉아 있었고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그녀에게 인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정혜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5명이 줄지어 정혜에게 인사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기업 회장 4명도 정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이 멀리서 이 광경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 사람이 정혜 어머니였다고? 차관급 고위 공무원까지 정혜에게 예의를 갖춰 인사하는 모습을 본 유진은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했던 거야. 유진이 비틀거리며 장례식장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회장이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유진아, 무슨 일이야? 아빠, 제가 큰일을 저질렀어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자 한 회장이 머리를 감췄습니다. 유진아,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했단 말이냐? 죄송해요, 아빠.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한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지 못했구나. 김미숙이 충격과 스트레스로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위염입니다. 며칠 입원하셔야 해요. 의료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유진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2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진이 지갑을 뒤져봤지만
10만 원도 없었습니다. 20만 원도 없다니. 과거 유진을 따르던 친구들은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SNS에서도 모든 사람이 유진을 언팔로우했습니다. 편의점에 구직 신청을 하러 간 유진에게 사장이 말했습니다. 경력이 전혀 없네요. 야간 근무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시급은 9,000원이고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예요.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유진이 처음으로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계산대에 서서 손님들을 맞으며 과거 자신의 오만했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2시 술에 취한 손님이 유진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계산 좀 빨리 해줘. 죄송합니다. 유진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자신의 모습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한편 정혜는 자신의 서재에서 유진의 근황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네, 사장님. 아주 성실하게 일한다고 합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정혜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는군. 몰락한 지 2달 후, 유진은 편의점 야간 근무와 패스트푸드점 주간 근무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16시간을 일해도 겨우 생활비만 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진이 지친 걸음으로 좁은 골목을 지나가다가 작은 식당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정성식당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 유진이 아니야? 식당에서 나온 중년 여성이 유진을 알아보며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은희 이모. 유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박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은희가 유진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들어와, 얼른. 식당 안으로 들어간 유진이 낡은 테이블과 의자를 둘러봤습니다. 이모가 식당을 하고 계셨어요? 응, H그룹 그만둔 다음에 여기서 장사 시작했어. 은희가 따뜻한 차를 유진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퇴직금은 제대로 받으셨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희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3억을 받아야 했는데 한 푼도 못 받았지. 그래도 적금 5천만 원으로 여기 차렸어. 유진이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 정말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아니야, 유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은희가 유진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넌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 편의점이랑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해요. 은희가 유진의 거친 손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고, 이 고운 손이 이렇게까지. 괜찮아요, 이모. 일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유진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희가 유진을 자세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여기서 일할 생각 없어? 식당 2층에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정말요? 하지만 제가 요리를 할 줄 몰라서. 가르쳐 줄게. 우리 함께 해보자. 유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모. 다음 날 새벽 5시, 유진이 처음으로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은희가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유진아, 음식은 재료가 반이야.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들어야 해. 네, 이모. 식당으로 돌아와 유진이 처음으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려워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파? 고무장갑 끼고 해. 은희가 유진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유진이 이를 악물며 계속 설거지했습니다. 첫 주가 지나자 유진의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단골 손님 김영수가 들어왔습니다.
은희 씨, 새로운 애가 누구야? 제 조카예요. 요즘 도와주고 있어요. 은희가 대답했습니다. 김영수가 유진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부잣집 딸이 체험이나 하러 온 거 아니야? 유진이 그 말을 듣고 상처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희가 유진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일해요. 2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유진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야, 그애 진짜 일꾼이네. 아침마다 보니까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청소하더라. 단골 박순자가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진짜 우리 식당 사람 됐어요. 은희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은희가 유진에게 특별한 레시피를 가르쳐 줬습니다. 유진아, 이건 내가 30년 동안 연구한 비법이야. 정말 특별한 거예요? 음식에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간다는 걸 명심해. 유진이 은희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요리를 배웠습니다. 돈과 명품이 아닌 정성의 가치를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어느 날 밤 은희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유진이 놀라며 은희를 부축했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유진아, 미안해. 요즘 너무 무리했나 봐. 병원 가요, 얼른.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과로로 인한 탈진입니다. 며칠 입원하셔야 해요.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진이 자신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달 동안 모은 돈이 100만 원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 은희의 병실에서 밤새 간병했습니다. 이모가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는데 유진이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남은 100만 원을 모두 병원비로 내고 추가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은희 이모와의 만남으로부터 3년 후 유진은 작은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정성담다 매출이 5천만 원을 넘었어요. 직원 김미라가 기뻐하며 보고했습니다. 정말요? 벌써 그렇게 됐다고요? 유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은희 이모님 레시피로 만든 반찬 세트가 대박이에요. 주문이 계속 밀려들고 있어요. 마케팅 담당 박지훈이 덧붙였습니다. 유진이 직원들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다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함께 이뤄낸 거예요. 회사는 작았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정직원 5명과 파트타임 직원 10명이 모두 수평적인 관계로 일했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오늘 지역신문 기자가 인터뷰 요청했어요. 사무 담당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인터뷰요? 무슨 인터뷰인데요? 사장님의 성공 스토리를 기사로 쓰고 싶대요. 유진이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사양할게요. 왜요? 좋은 홍보 기회인데. 저는 그냥 조용히 일하고 싶어요. 과시하고 싶지 않아요. 유진의 말에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 유진이 은희 이모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이모, 오늘도 와서 도와드릴게요. 유진아, 내가 이제 사장인데 왜 계속 여기 와서 일해? 은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유진이 앞치마를 두르며 대답했습니다. 식당에 손님이 들어오자 유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전 단골 손님 박순자가 유진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유진이, 너 사업 잘 된다며? 신문에 났다던데.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유진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대단해.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이모가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은희가 자랑스럽게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저녁에 유진이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어떻게 지내세요? 응, 유진아. 아빠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 나름 재미있어. 한 회장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엄마는 어떠세요? 엄마도 베이커리에서 빵 만드는 일 배우고 있어. 힘들지만 보람 있다고 해. 유진이 안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이제야 정말 가족다운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한편 정혜는 서재에서 유진에 대한 최근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매월 수익의 10%를 기부한다고? 네, 사장님. 꾸준히 소외계층 지원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조사했나? 모든 직원이 극찬합니다. 새벽에 먼저 출근해서 직접 음식도 만들고 정혜가 보고서를 덮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동안 정말 변했군. 다음 날 유진의 회사에 대기업 투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CJ그룹에서 투자하겠다고 연락 왔어요. 김미라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돼요? 회사 지분 50%에 10억 원 투자래요. 10억 원이나요? 직원들이 모두 기뻐했지만 유진은 신중했습니다. 우리 회사 철학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사장님,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요?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유진이 고민하며 말했습니다. 며칠 생각해 볼게요.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돼요. 그날 저녁 유진이 은희 이모와 상의했습니다. 이모,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진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더 중요해. 은희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돈보다 정성을 파는 거니까요. 그래, 그게 우리의 진짜 가치야. 유진이 결심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투자 제안은 거절할게요. 우리만의 방식으로 천천히 성장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유진이 CJ그룹 관계자에게 정중히 거절 의사를 전했습니다. 직원들은 아쉬워했지만 유진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사장님이 옳은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속도로 가면 돼요. 유진이 직원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 작은 사무실에서 은희 이모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이모, 저 이제야 정말 행복해요. 그래, 유진아. 내가 진짜 어른이 됐구나. 은희가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덕분이에요. 이모가 가르쳐 주신 정성의 가치를 절대 잊지 않을게요. 고마워, 유진아. 너랑 함께 할 수 있어서 이모도 행복해. 두 사람은 따뜻한 미소를 나누며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성공을 만끽하던 어느 목요일 오후 유진이 회사에서 직원들과 신제품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유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진아, 큰일 났어. 어머니 김미숙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유진이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쓰러졌어. 지금 응급실에 있어. 뭐라고요? 지금 어느 병원이에요? 서울대병원이야. 얼른 와.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유진이 급히 가방을 챙기며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회의는 내일로 미뤄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저희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김미라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유진이 응급실을 찾아 헤맸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유진이 달려가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유진아, 아빠가.
아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김미숙이 유진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급성 심근경색이래. 즉시 수술해야 한대. 담당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위중합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이 필요해요. 수술하면 괜찮아지는 거죠? 유진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수술비가...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드나요? 보험 적용 후에도 8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유진이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8천만 원이라니. 언제까지 수술비를 준비해야 하나요? 늦어도 모레까지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더 늦으면 위험해요. 병원을 나온 유진이 급히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대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고객님, 회사 규모로는 3천만 원이 한계입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더 받을 방법은 없나요? 담보가 부족해서요. 승인도 일주일은 걸립니다. 유진이 절망하며 은행을 나왔습니다. 회사 계좌에 있는 5천만 원과 개인 저축 2천만 원을 합쳐도 부족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유진이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릴게요. 박지훈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줬습니다. 하지만 모인 금액은 3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사장님, SNS에 올려서 후원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이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온라인에 유진의 사연이 올라가자 소액 후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모인 금액은 200만 원뿐이었습니다. 유진이 대학 동창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혜진아, 나야. 혹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유진아, 미안해. 나도 지금 여유가 없어서. 친구들 모두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은희 이모가 자신의 식당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유진아, 내가 도와줄게. 이모, 안 돼요. 이모 식당까지 위험하게 할 수는 없어요. 괜찮아. 우리가 가족이잖아. 하지만 은행에서는 은희의 고령을 이유로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령상 승인이 어렵습니다. 유진이 마지막 수단으로 회사 지분 매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금매라는 이유로 적절한 매수자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병원에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내일까지 수술비를 준비하지 못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 중환자실 앞에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빠를 살려주세요. 아침이 되어도 수술비는 여전히 1,0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유진이 절망에 빠져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유진아. 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아? 유진이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소식 들었어. 아버님이 많이 위험하시다며? 도연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응. 수술비가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유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어머니 허락 없이는. 도연이 괴로워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진이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연아, 정의 어머니 집 주소 좀 알려줄 수 있어? 유진아, 설마. 아빠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거야. 도연이 망설이다가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조심해, 유진아. 다음 날 오전 유진이 정혜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주택가의 단정한 한옥이 정혜의 집이었습니다.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정혜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한유진입니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정혜가 나왔습니다.
정혜는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웬일로 여기까지 왔어? 정혜가 냉담하게 물었습니다. 유진이 정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일어나. 뭔 일인지 말해봐. 정혜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수술비가 없어서 제발 살려주세요.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정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한 모욕을 기억하느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유진이 바닥에 이마를 대며 사죄했습니다. 상견례에서 내가 한 행동들 말이야. 내 음식 먹는 법을 비웃고 가문의 격 운운하며 정혜가 그때의 일들을 하나씩 언급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유진이 계속 고개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정혜가 유진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왜 너를 도와야 하는가?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하지만 제발 아버지만은 살려주세요. 유진이 목 놓아 울며 매달렸습니다. 정혜가 유진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뭘 했는지 말해봐. 유진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은희 이모와의 만남, 식당에서의 힘든 시간, 회사를 일구는 과정까지. 은희라. 우리 회사 격리과장이었지. 정혜가 은희의 이름을 들으며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이모가 저를 딸처럼 돌봐주셨어요. 이모 덕분에 사람다워질 수 있었어요. 유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혜가 유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변했다면 내 재단을 물려받아 평생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 유진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주신다면 제 평생을 바쳐서라도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정혜가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을 확인한 정혜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심장외과 최고 의료진을 섭외해. 지금 즉시. 정혜가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해. 네, 사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유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도와주시는 건가요?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구원이야. 정혜가 유진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앞으로 내 재단에서 일하며 사회를 위해 헌신할 것.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가 유진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혔습니다. 내가 30년간 비밀리에 운영해온 사회복지재단이 있어. 나눔의 빛이라고 해. 재단이요? 연간 100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어. 유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진정한 권력은 복수가 아니라 베푸는 데 있다는 걸 배워야 해. 그날 저녁 한 회장의 수술이 국내 최고 의료진에 의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가 유진에게 수술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회복만 잘 되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정말요? 정말 괜찮아지는 거죠? 네, 걱정 마세요. 유진이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혜가 유진에게 재단의 주요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교육 지원, 의료비 지원, 독거노인 돌봄, 청년 창업 지원이 주요 사업이야. 제가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 회사 정성 담다도 재단의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면 돼. 유진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고마워할 것 없어. 이제 시작이야. 정혜가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1년간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재단 일을 배워야 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과거의 앙금을 완전히 털어내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정혜가 유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진정한 성공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것이야.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유진이 아버지의 병실로 들어가며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1년 6개월 후 유진이 나눔의 빛 재단 이사장실에서 직원들과 사업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교육 지원 사업으로 300명의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사회복지사 최영희가 보고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도 전국 50개 지역으로 확대됐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됐네요. 유진이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재단 산하 정성담다 사업부 직원 김미라가 추가 보고했습니다. 푸드 사회적 기업도 전국 30개 지점으로 늘어났어요. 2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1000명분의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유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혜가 유진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유진아, 1년 반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어머님.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유진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재단 운영도 완벽하게 익혔고 직원들도 모두 너를 신뢰해. 정혜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이제 재단을 완전히 내게 맡기려고 해. 유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충분해. 너는 이미 진정한 리더가 됐어. 정혜가 유진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그때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유진아, 나야. 도연이야. 유진이 조금 당황하며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정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야? 유진이 전화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서. 도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유진이 카페에서 도연을 만났습니다. 도연은 예전보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유진아,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과거 일은 다 지난 일이야. 유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해진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어렸었는지 깨달았어. 도연이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때는 미숙했어. 너만의 잘못이 아니야. 유진이 너그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유진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유진이 잠시 침묵한 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도연아, 과거에 우리는 서로의 조건과 환경을 사랑했지 진정한 사람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 그게 무슨 뜻이야? 우리 각자 자신의 길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해. 도연이 유진의 성숙한 답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맞아. 내가 이렇게 현명해졌구나. 너도 분명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할 거야. 유진이 따뜻하게 축복해줬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내가 하는 일도 정말 자랑스러워. 도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도연과 헤어진 후 유진이 정혜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도연이가 다녀갔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 정혜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는데 정중히 거절했어요. 현명한 선택이야. 정혜가 유진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머니 그늘에서 벗어나 도연이도 자신만의 길을 찾겠지. 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유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 주말 유진이 은희 이모와 함께 재단 요리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소외계층 아이들 20명이 모여 요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모,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해요. 유진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보람 있어.
은희가 만족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음식을 함께 먹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유진이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이모, 저 정말 행복해요. 유진아, 너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됐구나. 은희가 유진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의 부모님도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한 회장이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진아,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한 회장이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딸이 진짜 성공했구나. 아빠, 엄마도 카페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거 정말 멋있어요. 김미숙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아. 저녁 무렵 정혜와 유진이 재단 옥상 정원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정말 놀라워. 복수에서 시작된 인연이 서로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었네. 운명의 아이러니죠. 유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유진아, 이제 재단 이사장 이양식을 준비할게. 정혜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평생 잊지 않을게요. 내가 나보다 더 훌륭한 리더가 될 거야. 다음 주 재단 이양식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정식으로 나눔의 빛 재단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재단 입구에 새로운 문구가 걸렸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로 측정된다. 유진이 그 문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찾은 진정한 행복에 대해 확신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새로운 해외 지원 사업 기획서를 펼쳐들며 유진이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흙수저를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 줬던 여자는 결국 자신이 던진 말 한마디에 삶 전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존심까지 꺾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호의와 존중, 그리고 진심으로 쌓아가는 것이라는 거리요. 반면 무너진 일을 일으켜 세운 건 명품도 재력도 아닌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선택했던 시어머니조차 진심의 변화를 끝내보고 기회를 나눠주었죠. 결국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 대가에 대한 응징이었고 겉은 화려해도 속이 비어있던 이가 속은 단단하지만 겸손했던 사람에게 무릎 꿇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작은 질문 하나를 남기길 바랍니다. 겉보다는 속, 돈보다는 사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